아, 아. 이런 시작하는 불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저희 위디 서베이를 기획한 저희는 딩딩팀입니다. 약 6개월간 진행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및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표단 시작 결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앞서 이번 약 6개월간 잘 지도해주신 멘토님들과 항공학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발표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 딩딩 팀원분들 5분 나와주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프론트엔드 기획을 맡은 홍대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컨트랙트와 백엔드 쪽도 같이 맡은 장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뷰티 마케터 관련 쪽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 블록체인 개발자로 그리고 프론트엔드로 전직 준비 중인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프론트엔드를 담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머러스 한국 희경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프론트를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기획이나 백엔드 작업이나 손정습이라고 합니다. 인사를 하고 발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리뷰들은 어떤 고객들의 목소리일까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종료돼. 도대체 적합 대상자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설문조사가 거의 끝까지 한 적도 없어요. 조금 높은 포인트들은 매번 중간에 중단됩니다. 아니 40분 동안 설문을 참여했는데 포인트도 안 주고 되게 적합한 대상들을 뜨던가, 대상 안 맞아서 종료할 거면 초반에 물어보지라도 말던가. 네. 이 내용은 설문조사 플랫폼 앱 서비스인 패널나우의 리뷰입니다. 저희는 이 리뷰들의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맞춤형 설문조사 서비스 위디드 서베이입니다. 설문조사 플랫폼의 마켓 규모는 국내 약 15년도 기준으로 약 8천억 원 정도가 매출이 예상됩니다. 이 중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시장은 약 30%의 마켓 규모로 약 2,400억 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 플랫폼의 참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희는 간단한 네이버 리서치를 통해 주 사용 특징은 사회 초년생이거나 청소년층 혹은 주부인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들의 플랫폼 주 사용 목적은 용돈벌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다. 방금 리뷰와 같이 또한 페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설문 적합자와 실제 응시자 간의 조건이 불일치한다는 점인데요. 네, 이것을 통해 사용자들의 니즈는 신속하게 나에게 맞는 설문으로 처음에 기대했던 보상을 충족받고 싶어 최대한 간편하게 이런 서비스들을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설문 참여자가 아닌 다음으로 설문 의뢰업체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설문 의뢰업체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적절한 설문 타깃이 아닌 이들에게도 소정의 보상이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은 당연히 한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오른쪽 제가 찾다 보니 이런 블로그의 글도 있었습니다. 내 정보를 그대로 적기보다는 설문조사가 요구하는 대로 정보를 맞춰서 체크하면 오히려 최대 리워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불확실한 패널이 인증된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의뢰업체가 설문조사 플랫폼에게 원하는 니즈는
신속하게 진행을 하되 정확한 데이터로 불필요한 지출이 없이 낭비 없이 하는 것이 현재의 니즈였습니다. 네, 이를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설문 참여자는 플랫폼에게 내가 100% 만수할 수 있는 설문을 요구하고 있고 의뢰 업체는 검증된 패널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해결 대안으로서는 플랫폼 서버 내 설문 참여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후 그것을 검증함으로써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뉴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관리 시술에 대한 유출이 76%, 내부 보안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40%로 보안 비용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설문 참여자들의 개인정보 인식에 대해 강화하고 있고 그들은 이 개인정보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DID 기반 패널 자격 인증 시스템. 그럼 대체 DID가 뭐길래? 이런 기술들이 무슨 기술이길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능했을까요? DID는 Decentralized Identity의 약자로 탈중앙화된 신원 증명의 중간이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안전한 공간에 저장하고 개인정보 인증 시 필요한 정보만을 제출하도록 하는 전자 신원 증명 기술인데요. 개인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중앙기관 없이 검증 가능한 것을 뜻합니다. 네, DID의 기본적인 구성은 서드파티로 발급기관과 사용자 그리고 이용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DID라는 기술이 이렇게만 보면 되게 어려운 기술일 것 같은데 이 사진을 보시죠. 한 번쯤은 보셨지 않았을까요?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네, 대표적인 예시로 쿠버가 개발한 코로나19 예방 캠페인명이 DID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DID는 되게 어려운 기술이지만 이미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있는 기술입니다. 네, 그럼 DID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ID는 기본적으로 발급기관, 사용자, 이용기관 같은 서드파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급기관과 사용자 간에는 발급기관, 예를 들어 정부가 있을 텐데요. 발급기관은 사용자에게 실현 자격을 발급합니다. 이때 발급 기록을 블록체인 저장소와 같은 분산화 저장소에 저장을 하며 다음으로 사용자와 이용기관의 경우 사용자의 개인 실현 자격을 이용기관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용기관은 실현 자격에 대해 분산화된 저장소에 저장된 발급 기록을 확인함으로써 검증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그럼 이런 DID 시스템의 간단히 세 가지 특성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DID는 개인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킹에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때 전달 시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떠한 해시력과 같이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자기 개인 로컬 스토리지, 개인 저장소에 저장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 정보를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다음으로 알아볼 얘기는 안전한 개인정보 전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데요. 설문 참여 패널은 자기의 개인정보를 설문조사 의료업체에게 검증을 하기 위해 전달하면서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이처럼 암호화하여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쉬운 패널 자격 검증입니다. 전달받은 그런 암호화된 데이터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그 데이터들은 설문조사 의료업체의 공개 기록 암호화되기 때문에 설문조사 의료업체만 복호화하여 실제 실현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실현 자격에 대한 실제 값들을 확인하면서 발행 인형을 조회하여 실제 검증 기관에게 요청하여 이 데이터가 제대로 위반되지 않았는지 검증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런 DID 시스템을 인정한다면 기존 그런 플랫폼과 다르게 어떠한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설문 참여자 입장에서는 맞춤형 설문이 가능합니다. 네, 맞춤형 설문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전과 다르게 맞춤형 설문을 하게 되면 내가 100% 완료 가능한 중간에 이탈되는 것이 없이 참여가 가능한 것을 뜻하고 내 개인정보를 SSI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플랫폼의 경우 개인정보들을 고객이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정보 이 두 가지 플로우를 순서적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저의 플로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유저는 사회 초년생, 청소년 혹은 주부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디자인을 깔끔하고 직관적인 느낌을 주려 했습니다. 자, 지갑 연결을 통해 개인의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의 개인정보를 개인 유저만이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설문에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설문이 바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방금 자기의 개인정보를 복구하여 서비스에 잠시 제공했기 때문에 참여 가능한 설문 탭으로 이동하여 유저는 자기가 참여 가능한 100% 완료 수행 가능한 설문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벤치마킹을 통해 기존 서비스들이 갖고 있던 카드를 많이 반영하려 했습니다. 사진이나 제목, 리워드, 남은 기간에 대한 디데이, 참여 현황, 그리고 소요 시간, 추가적으로 이 설문이 무슨 내용인지 상세 내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클릭을 해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참여 가이드가 처음에 뜨는데요. 설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이 알겠지만 설문 중 뒤로 가기 버튼이나 재참여 중단 시에 대한 애로사항들 혹은 불량 응답 및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며 추가적으로 이 설문이 어떤 내용이고 몇 분이 걸리며 어떠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는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 좋다. 네. 이때 설문 참여자는 중간에 왼쪽에 있는 맞춤 설문조사 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설문이 가능한 목록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내가 이제는 보고 싶었지만 나중에 다시 찾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찜하기 버튼까지 저희는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럼 마저 설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먼저 이렇게 VP 개인 정보를 추가로 공개해 보실까요? 라는 멘트가 나타납니다. 고객은 자기의 개인정보를 설문조사 의뢰업체에게 추가로 공개함으로써 각각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리워드 또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쉬운 시에는 3개 다 클릭을 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버튼 클릭 시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연결되며 방금 설문에 참여한 발급 이력과 어떠한 시트를 공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컨트랙트에 전송됩니다. 이번에 쿠폰 받기를 통해 이동하겠습니다. 쿠폰을 받으면 바로 쿠폰 교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쿠폰 페이지와 굉장히 유사하며 카테고리 탭을 클릭을 통해 구분지역, 카테고리별 구분지역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배고프실 테니까 굽네치킨 한 마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폰 교환이 완료되면 마이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마이 페이지로 이동해 볼까요? 먼저 쿠폰함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방금 등록한 쿠폰이 이처럼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쿠폰 클릭 시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시 개인정보 탭으로 이동해 볼까요? 개인정보 탭으로 이동하면 자기 개인정보를 설문조사 플랫폼 서비스 진입 시 잠시 복구하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설문 도중 참여했던 찜한 설문이 이쪽에 명시되며 이후 내가 이거 다시 했었지 라는 생각으로 설문을 추가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바웃 페이지 통해 저희 플랫폼이 고객에 주고 싶은 더 많은 보상,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맞춤형 설문 등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사 입장에 대해 어떻게 플로우가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잠시 메타마스크 정보를 회사 계정으로 바꾸어 다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설문 결과 페이지가 내비바에 뜨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의료업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완료된 설문 혹은 진행 중 설문
통해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방금 했던 설문조사 이 3번 패션 관련 설문조사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때 저희는 설문 참여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 참여율이란 이런 UI를 구현했으며 마우스를 호버시 VP 확인 버튼을 통해 방금 설문에 참여한 유저의 개인 VP 개인 정보를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하나를 클릭을 하고 검증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설문조사 의뢰업체의 공개키로 암호화돼서 전달됐기 때문에 다시 그 유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처럼 뒷그림 메시지가 뜨고 이후 검증 기간에 요청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검증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잠시 다른 탭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 탭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한 검증 기간 이후 요청 이후 검증이 제대로 완료되었다는 컨트랙트를 다시 보내면 검증된 이력을 컨트랙트상에 저장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있던 탭으로 넘어가 검증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스테이스 창이 뜨게 됩니다. 어떠한 검증 기관이 해당 VP를 검증했으며 어떠한 아이디고 그 검증 결과를 true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클릭했다시피 유저가 제공한 데이터가 3개인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시며 공개키 암호화 버튼을 다시 ON으로 하여 실제 암호화된 데이터가 일치됐는지 의뢰업체가 받은 데이터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것을 로그아웃을 하고 서비스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진행할까 합니다. 저희가 만든 이 서비스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기존에는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면서 50명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인원에게 시간을 드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을 드리고 의료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드렸지만 패널 자격 검증이 용이해짐에 따라 원하는 그 딱 적합한 인원에게만 기존에 준비한 보상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은 도대체 어떠한 플로우로 진행이 가능했던 걸까요?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자세한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설문 참여 패널은 맞춤형 설문 탐색 과정을 이용하기 위해 메타마스크 로그인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저의 개인 사용자의 저장소에 되어 있는 암호화된 데이터가 잠시 복구화됩니다. 이후 저희 서버에서 전체 설문에 대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조건과 유저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맞춤형으로 설문이 응답 가능한 번호만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다시 DB에 요청하여 맞춤형 설문지 정보들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문지 답안 제출 과정입니다. 설문에 응답한 고객은 VP 공개 요구에 따라 두 가지 플로우로 나누어서 제출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아니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P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설문 참여 이력만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VP 공개에 응했을 경우 개인이 갖고 있는 VC 데이터 내에서 이 설문 참여에 필요 응시 작업으로 제출 가능한 VP만을 다시 생성하게 되며 설문 업체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이 암호화된 데이터만 저희 플랫폼 서버 내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후 이 데이터는 설문 종료 시 유저의 의사에 따라 데이터 제거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패널 자격 검증 과정입니다. 설문조사 의뢰업체는 저희 서비스에 진입함에 따라 개인키로 자기가 받은 설문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복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검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증기관에게 트랜잭션을 요청을 하고 검증기관이 다시 이 VP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위반조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트랜잭션을 요청을 하며 각각 자기가 받은 유저에 대한 내용을 유저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값과 받은 검증 확인된 해시값을 비교함으로써
보유한 데이터와 검증받은 데이터가 미별조단은 되지 않았는지. 되게 좋은 경우 하신 거라고 보고 앞으로 진로 선택하실 때도 꼭 이거를 참고를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이다. 그 기술 자체나 시장 좀 조사해 보셔서 다 알겠지만 상당히 신시장이고 규모가 큰 시장인 거를 스스로 팀원들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팀원들끼리 나누시고 앞으로 진로 선택이나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태프버 최현입니다. 일단 팀원분 모두 이거 개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사실 너무 잘 만드셔서 그냥 어떤 게 가장 해결하셨어요? 아무래도 DID라는 게 단순히 플랫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양 사이드에 DID 시스템 자체를 구성하려면 기본적인 서포트들이 구성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API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능한 WS3CS 제정한 DID 표준을 좀 따르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꼭 공문화로 부분적으로 좀 번역되어 있지만 그 내용 자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서 개발보다는 앞선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이런 서비스들이 왜 필요한지 공감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들었던 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서드파티 구현을 진짜로 실제 연동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모킹해가지고 작가를 하신 건지. 네, 따로 구현은 못했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버가 점증 기간이 따로 있다는 가정하에만 모킹을 해서 그럼 실제 검증이 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검증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방금 이제 개선 사항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서버 관리가 저는 굉장히 굳이 이걸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 개선 방향에 제이스 웹 토큰처럼 추후에 발행할 때 그런 이력들을 위반되지 않도록 이제 어떤 해시 값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이후에 굳이 검증 기관이 이거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급 이력이 된 부분을 이제 인더스캐닝처럼 어떤 스캐닝 페이지로 옮겨서 데이터가 이미 검증되지 이미 이런 데이터로 나와 있구나. 토큰 이제 그 값을 비교하면서 추후 이제 관리비 없이 하는 방향으로 저는 모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번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사실 돈을 벌려고 설문에 참여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냥 필요한 기관들이 구매 정보나 이런 걸 가져갈 때마다 알아서 토큰을 지급해줘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 좋은 말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스백 조홍준입니다. 발표를 이제 지켜보면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오래 보신 주요 메인 멘트이시고 저는 이제 서브 멘토로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막연한 상황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잘 하신 것 같고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하기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개발도 하고 실제로 회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힘들고 저는 이제 옆에서 만드는 걸 봤기 때문에 이 템플릿이나 이런 것도 거의 안 쓰고 직접 다 코딩을 손으로 한다 하는 걸 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질문은 없는데 이제 일단 이제 DRD나 패널 인증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냥 잘 몰랐잖아요. 그거는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됐고 저도 이제 옆에서 보면서 이제 처음 알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소스 코드라든지 이런 게 인터넷상에서 좀 있었었나요? 그걸 참고를 해서 개발하면 그 개발 코드에 대한 개발 시스템이 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비용이 비싸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용할 리가 없겠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계산 중에서 DID라는 EIP를 하나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처음에 컴퓨터에서 확인을 하고 이후에 그 DID에 필요한 API 서버를 이용한 이게 리졸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코드를 보고
저희가 이제 직접 그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프로세스만 진짜 포인트 되는 부분을 뽑아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있는 걸 이제 참고해가지고 제조합해서 이제 새로운 코드를 만드신 거예요. 제조합 있는 코드에 대해서 거의 있는 코드에 대해서 프로세스만 따라왔지 이제 안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이제 거의 한 부분 넣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코딩도 하다 보니까 이거 쓴 거에 대해서 되게 제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딴데 팔아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부분이 이런 거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DID 프로젝트 거의 대부분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주요 수익원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패널 인증에 이렇게 붙으니까 제가 듣기에도 수익원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도 진행을 하시면서 이거를 진짜 사업화를 했을 때 어떤 수익이 날 수 있을까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써봐야 될 게 기존 플랫폼도 있지만 다른 부분 다른 이제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갖고 저는 이제 실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국내에 나와 있는 뭐 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코인클럽 쪽에서 만든 이제 그 덧벌이라는 서비스를 실제 이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참여자로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뭔가 아니면 검증 비용을 코인으로 받는 것보다 덧벌에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설문조사 결과를 고객들이 공개하고 설문 참여 시에 대충 이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설문조사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알아가는데 돈도 받네 이런 기분이 되게 들었던 게 오히려 이후에 사업화를 진행하는 데서 갖춰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학생분들 저는 안 하는 게 아, 일단은 너무 수고 많았고 제가 가장 오랜 기간을 옆에서 보고 프로젝트를 옆에서 보고 가이드를 많이 했는데 사실 어찌 보면 다 큰 청년들을 마치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혼내는 것처럼 많이 혼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잘 따라와줘서 오늘 좀 좋은 결과를 갖고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1팀이 있고 이후에 또 발표할 팀이 있다 보니까 저는 약간 변별력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는 그 질문을 그냥 하나 하려고 해요. 이미 한번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내가 하면은 어떻게 대답할 거냐라고 이미 한번 질문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 빅리팀은 굉장히 예를 들면 뭐 발표 문서나 문제 플로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이해를 해서 집중해서 잘 개발을 했지만 어찌 보면 이 설문 패널 조사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설문조사 의뢰 업체가 설문을 신청하는 과정에 대한 개발하면은 실제 구현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등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설문 등록하는 화면을 이제 구현하지 못한 이유와 그리고 어찌 보면 그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만 맞춤형 설문이라는 게 완성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설문 등록하는 화면에서 구현을 못했지만 구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부분이 필요했을 거다. 근데 이게 너무 예를 구현하는 시간이 어려워서 못한 건지 아니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못한 건지 그 부분에서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절대 아니라 생각하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따로 이전에 들었다시피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하게 되는 생각은 이게 DID 시스템 같은 경우 검증 기관에서 결국에 발행을 하는 그 자체가 먼저 되게 중요한데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요. 근데 이제 주요 사업원 자체는 이후에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저의 데이터가 어떻게 발급되는지를 정의하는 데 따라서 맞춤형 설문이 가능할지도 혹은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것이 현재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WCC 표준에 따라서 한번 저희가 재정의를 해보고 그 이후에 설문이 이렇게 그 범위대로 됐다는 가정하에 만들었고 이후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준을 정의하에 따라 그 부분에 맞춰서 설문조사 페이지가 작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적인 문제와 그런 문제를 이제 고려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었고요. 혹시 학생분들 중에도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학생분이 컴플렉트
나왔는데